다시요? 샘플 강의 하더라도 자, 소개부터 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 저는 김남덕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로이즈에서 2006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올해 11년 차인데 가장 많이 그 차량 대물 손해하정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와봐 20명이 채 안 왔어요. 희한해. 매년 1000명이 넘게 시험 보는데 학원에 오는 수강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강생들도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냐면 삼성대인, 지금은 이제 신체손사죠. 왜 차량 손사를 사람들이 안 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렵다. 뭐가 차량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자이든 기술사든 어떤 텍스트분, 교과서가 있어요. 사법고시도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육법이 있고 나머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법이 있고 관련 자연과학, 개론, 완투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손해하정사 시험은 올해 이제 거의 40년이 가까이 되는데 텍스트북이 없어요. 그리고 출제하는 출제자 수준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수준이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방송을 이걸 강의 들 사람도 아니지만 솔직히 수준이 질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공학 교수들이 들어간다 하는데 손해하정에 대한 근본 개념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회사에서 몇십 명이 붙는다? 그건 다 뭔가가 썸씽이 있으니까 붙겠죠.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누가 들어가냐면 일단 교수진 배제. 우리처럼 학교에 있는 사람 배제시켜요. 특히 전공의 애들 배제. 그리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현업에 있는 부장, 임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가 들어갔다, 동부화재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에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없다면 거짓말이야. 왜? 평상시 이 사람들이 사내 강사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난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우리 상무님이, 우리 부장님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지. 알고 있거든요. 동부가 들어갔다 그러면 동부화재도 똑같은 거예요. 현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추는 게, 물론 다 그게 딱 이렇지는 않지만, 보험사마다 다 돌아가면서 어떤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문제 정도밖에 못 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실무 위주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뭔 문제를 내겠어요. 어떤 약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무 문제 내는데 실무에서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이제 좀 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 계속 풀어주겠지만 오늘 보상 직원들도 감히 해보지 않은 문제를 내요. 작년에 포털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위 손해 사건 다 보상료도 안 하는 거거든. 다 재물보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보험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억지로 끌어다가 사례 문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주유소 주유하다가 세차하는 거, 세차 쪽에 문제가 있어요. 작년엔 주유 혼유 사고가 났었고, 재작년에는 이제 세차기 파손 사고가 났는데, 그거 다 보상 직원들 10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 하는 건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 해. 100%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외주 손사에다가. 그거를 시험 문제를 딱 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보상 직원들 그런 거 잘 처리 안 하거든요. 보상 지원 하는 거는 100건 중에 97, 8건은 다 자동차야. 그것도 승용 자동차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승합이나 버스나 화물 자동차는 거의 안 해요. 100건 중에 80건 정도는 다 승용 자동차예요. 그리고 팀이 이제 굳이 나눠져서 외제차 전담팀은 외제차만 하겠지. 외제차는 더군다나 다 100% 승용 자동차예요. 스카니아나 벤츠, 만 요새 떠드는 이런 큰 트럭들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외제차 전담팀이 그리고 손을 대는 영역이 아니에요. 100% 승용 자동차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내는 건 100% 승용 자동차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량 손해사정사는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쉬운데 인식이 그러니까 응시를 안 해요. 학원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대학에 있는 교수진이 이걸 찝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도 있다? 하나도 없어요. 말이 안 돼. 왜? 해봐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손해사정 쪽 가르치는 사람 다 대인 출신들이거든. 인 쪽에서 조금 끌어다가 해야 되니까 물 쪽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잘하냐 그것도 안 해요. 이거는 차량 손해사정사가 매년 그 1,000몇 명이 보는 게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다 볼 수밖에 없고요. 강제적으로 하고 무조건 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한 300명? 진짜 많아야 400명 안짝이에요. 그래서 100명을 뽑으면 실제 경쟁률은 한 3대1? 진짜 많아야 4대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 허수야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장에 들어가면 한 어느 반 가면 절반 이상은 1교시 끝나고 5% 자고 아마 가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회사에서 억지로 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준비할 때, 1차든 2차든 준비할 때 허수가 많다. 그래서 뭐 1,000몇 명 본데 이런 거에 너무 기죽지 말고 뭐 경쟁률이 몇 대, 10대 몇이네 이런 거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 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제하시는 분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어느 들어가는 건 몰라요. 한 뭐 2주 정도 냅두고 딱 불러가니까 누가 들어가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분들도. 근데 아무래도 현업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뭐 강의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다 내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내고 또 심사위원,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 따로 그 문제를 선별하는 선별위원 따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문제를 내는데 법률적으로 어떤 약관에 대해서 이런 거 절대, 소수 의견이 어떻고 다수 의견이 이런 거 절대 안 납니다. 그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되는 거 학설 이런 거 절대 안 나요. 뭐가 나요? 평이한 문제, 사례적인 문제 이런 게 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면 좋겠고요. 크게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은 되게 중요한 게 약관이거든요. 그리고 관계 법률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작년에 1번 문제가 민법 어쩌고 불법행위 편이 나왔는데 약관과 관계법률에서 내가 볼 때는 50% 정도 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안 내요. 많아야 20% 이 정도밖에 안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관과 관계법률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의하거든요. 이건 모르면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강의한 거하고 전혀 엉뚱한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제하러 들어가는 분들이 교수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교수진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 내요. 법률적이고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시험 문제를 내겠는데 실제로 출제하는 분들은 누구라고요? 실무에 있는 부서장들, 임원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학설이나 어떤 법률적이고 이런 거 절대 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그해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작년에 자동차 구조에서 SCR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해서 그 질소 산화물 NOx를 이제 화학적으로 해서 요소수를 넣어갖고 뭐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 15점짜리 냈어요. 10줄 써도 진짜 많이 쓰는 답인데 15점 냈어. 어쨌거나 작년에 그 나왔는데 또 폭스바겐 조작 때문에 디젤 차 난리 났죠. 올해 이슈예요. 어떻게 될까? 뭐 미국에서는 1조 배상 1조 달러가 뭐 얼마를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대요. 걔네는 피누티브 데미지라 해서 징벌적 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어떻게 판결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민기적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 이슈예요. 그리고 올해 또 지난달인가 공청회를 통해서 범버 같은 경우, 특히 범버 카바 같은 경우 살짝 망가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거 해놨는데 제가 그 뭐 입수해서 봤거든요. 저는 거기 참여 안 했지만 참여하는 분이 저한테 보내왔으니 검토 좀 해달라서 제가 잠깐 봤는데 검토가 뭐가 할 대상이 아니야. 이미 자기네들이 다 짜놓고 이거대로 시행하겠다는 건데 보상요원들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 시행되면. 어쨌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올해 이슈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이슈가 뭐냐 이런 걸 여러분들 꼭 해야 되고 4월 되면 야권이 또 많이 바뀌거든요. 일단은 당장에 그 대물 의무보험이 1,000만 원에서 150% 올라서 1,500까지 가나요? 2,000인가요? 4월 1일부로 올라가요. 대인이 1억에서 1억 5천, 대물이 2천까지 그렇게 가겠네요. 4월 1일부터 책임보험이 당장 올라가거든요. 대물 의무보험이. 그런 문제가 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4월 1일 약관 개정되는 게 뭐냐 이런 문제는 내주거든요. 10점 정도로. 그런 거를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약관에서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무에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약관을 늘 숙지를 해야 되고요. 재밌는 거는 현업에 있는 친구들도 약간 몰라요. 약간 많이 할 것 같죠? 처음만 해봤어요. 약간 몰라요. 여러분은 학생들보다 더 모른다니까 약관을. 거짓말 같아요? 실제로 약관 테스트하면 몰라요. 늘 하는 거야. 그냥 늘 하니까 하는 거지 약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쭉 뭐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1차를 면제되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특히 손해사정이론을 안 하고 보험계약법 공부 안 하고 2차로 바로 넘어옵니다. 근데 예전에 그 37회 2013년도까지는 2차 과목에 손해사정 이론이 있어서 공부 안 하면 힘들었었는데 손사이론 과목이 1차로 넘어가면서 실무 위주의 모든 과목이 넘어가서 학생들보다는 철저하게 보상기원을 위한 시험 문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과목을 갖고 학생들이 최고 열심히 할 과목이 손사이론이었거든요. 실무보다.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을 갖고 이제 좀 세이브 시키고 저쪽을 빼먹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자동차 구조정비하고 차량 대물 실무 쪽이니까 어느 하나를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편이야? 보상 지원을 위한 실무를 위한 그런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게 어려워요. 난 자동차 전공했으니까 자동차 구조정비 천만의 말씀. 일반 자동차 구조정비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학생들을 위한 문제보다는 주로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손해사정업에 있는 사람들, 그 직원들을 위한 문제로 갈 거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NCS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국가직무표준인데 국가직무표준으로 4년제 대학은 빼고 대부분 2년제, 3년제 대학은 다 NCS로 다 교과 편성이 돼서 아마 각 대학마다 난립니다. NCS를 다 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가직무표준 여기에 맞춰서 다 가고 서울에 있는 이제 웬만한 대학들은 연구 거점 대학이라서 NCS 적용을 안 하지만 2년제, 3년제 대학 그리고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들도 NCS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14년도에 NCS 과목 이게 원래 제조업에 관련된 거거든요. 주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 관련된 건데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이 일로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손해사정 분야가 NCS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심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심사 과목에서 이제 그 전에 연구개발진들이 쭉 뽑았는데 사고 접수부터 보상 기획까지 이게 7단계 있었던 걸 9단계로 늘려갖고 작년에 긴급 SOS로 계약사항 확인을 사고 접수 및 계약사항 확인이었는데 이걸 나눴어. 사고 접수, 계약사항 확인이나 파트를 하나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써달래 갑자기. 작년에 제가 7월 말에 눈 수술해갖고 지금도 별론데 이제 평생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못 썼어요. 계속 11월 달에 한 2주 동안 막 집중해서 써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국가직무표준에 대한 NCS를 네이버에 찾아갖고 들어가 보면 손해사정 분야에 지금 그게 아직 탑재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탑재가 된다면 손해사정 분야의 첫 번째 사고 접수부터 계약사항 확인, 현장조사 쭉 해서 보상 기획까지가 9개 테마가 나오거든요. 각 챕터별로 한 70페이지 내외로 쭉 나올 거예요. 이게 텍스트북이 돼야 돼요. 국가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해갖고 만든 건데 올해 시험 문제가 이 텍스트북에서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왔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엉뚱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사고 접수부터 여기서 소송 응대까지 민원까지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를 표준화해서 이 NCS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시험을 할 때 이 NCS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PDF 파일로 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그래서 꼭 한번 올해 열람을 해보세요. 왜? 작년에 처음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혀 엉뚱한 문제 벗어나면 이의제기해도 됩니다. 이제 금감원이나 개발원 측에서 이의제기 하셔도 돼요. 왜? 국가에서 차량 손해사정에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전혀 엉뚱한 문제를 누가 냈냐? 이거 누가 낸 거냐? NCS하고 역행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꼼짝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차량 손해사정사 얘기 들어갔는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막 했어요.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챕터별로 저도 뭐 이거를 하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나오면서 사고 접수 및 계약사항 확인 이렇게 있다가 급조하듯이 하나 빼냈으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가자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60몇 페이지를 써서 일단은 제출은 해줬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올해는 만약에 시도가 된다면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참조해서 시험 문제 내지 않을까. 올해는 실무 분야는 그래요. 자동차 구조 정비 말고 차량 대물 실무 쪽에서는 NCS에 있는 이 1단계부터 9단계 쭉 있는 이 챕터가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쭉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때 꼭 해주길 바라고요. 여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거, 현장 조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손해 산정하는 거, 사고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차량 손해사정사에 대한 텍스트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쓴 사람이 있고 검토짐도 있고 어쨌건 국가의 채택이 돼서 누구나 다 보는 거고 어느 대학교에서 이걸 교재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걸 갖고 늘 사용할 수 있는데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만약 정비 쪽에 뭐 어느 거다 그러면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그 중에서 이 텍스트를 끌어다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도형에다가 여기서 문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각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텍스트북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각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손해사정 쪽에서 계약사항 확인이 따르면 계약사항 확인해서 뭐뭐뭐 관계 민법이 뭐뭐뭐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알고 있냐고 질문을 내고 이런 거를 충분히 숙달이 됐을 때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와 있는 것 갖고 새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만약에 만들 사람들이라면 대학에서 만약에 쓰게 되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바뀔 거다. 그래서 약관과 관계 법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행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잘 내지 않는다. 띄엄띄엄 내요. 왜? 출제자들이 교수진이 아니라는 거. 이게 되시죠? 그래서 어떤 이런 좀 법률적인 검토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주로 어떤 문제를 낸다? 실무 문제를 낸다. 근데 실무 문제에서 실무를 내다 보니까 얘가 뭐 어떻게 와요? 얘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밑바탕에 약관이나 관계 법률이 이미 있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무 문제를 낼 때 답안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 거기에 관계 약관, 관계 법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답을 써야지 멋진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꼭 약관에 예를 들어서 대물배상의 보상 책임을 논하라 이런 문제 안 낸다라는 거예요. 대물배상의 보상 책임과 보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런 걸 갖고 어떤 문제를 사례 문제를 내버리고 이걸 끌어다가 그걸 쭉 쓰고 그 사례를 풀어가는 걸로 내겠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맞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좀 동떨어진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좀 뭐라고 하는 거지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게 저는 철저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손해사정상 문제는 철저한 사례 문제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공부해야 되고 보상직원들이 손해사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전혀 생뚱맞은 사례가 아니라 보상직원의 7, 80%가 누구나 다 하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 애들이 하는 거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걸 시험 문제랍시고 내요. 그러면 이게 실무 문제가 아니라 실무 중에서도 몇 사람을 위한 문제를 놔버리는 게 무슨 실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욕하는 거야. 세차기 사고, 아니 자동 세차기 사고 얼마나 난다고. 이거 100건 중에 한 건도 안 나는 문제를 왜 내냐 이거죠. 포털 사고를 왜 내냐고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이런 거 필요 없는 문제예요. 100건 중에 한두 건 뜰까 말까 한 문제야. 그런 문제를 왜 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문제는 시도는 좋아요. 사례 문제를 내야 돼 앞으로 무조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책임론에 대한 거거든. 이 사례는 뭐냐면 책임론과 손해론을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 책임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손해냐 없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손해사정사가 꼭 알아둬야 돼. 사례를 통해서 이게 보상 책임이 있니 없니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부책 문제면 부책이라는 거 손해론 쪽으로 어떻게 손해 감소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위해서 어떻게 할래? 이게 솔직히 손해사정 다잖아요. 그 사례가 정말 좋은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사례가 몇 사람을 위한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런 식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짜고 치는 건 아니고 그 회사에 어느 분이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어떤 게 있으면 그럼 평상시에 얘기할 거라고. 왜? 실제로 작년에도 뭐 포털이라든지 뭐 땅꺼짐 현상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에도 포털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얼마가 있냐고. 서울 시내 뭐 몇 군데잖아요. 지방 같은 데 있어? 일반 농촌 같은 데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애들은 포털 경험도 못하면 수두룩할 거라고. 그런 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건 사례가 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이 문제 그래 나도 이런 문제가 아닌 문제를 내버리면 그건 누구를 위한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앞으로 모든 위주로 갈 거고요. 그 사례 문제를 갖고 보험회사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면책과 부책 얘기하는데 보상하는 손해 부책이라면 그 손해 감소를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위해서 손해 감소를 위해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련의 모든 처리 과정을 쭉 나타나는 게 이제 손해사정사가 해야 될 거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쪽에 너무 교수진 들어가서 너무 약관이나 어떤 법에 대해서 막 치우친 문제도 배제하고 실무 쪽으로 들어서 너무 불과 몇 퍼센트 정도만 하는 이런 문제도 사례 문제도 문제가 있고 너무 어떤 그 학문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요. 잘 믹스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50% 이상의 보상 직원들이 한 번은 터치해 볼 만한 그런 문제. 평이하지만 평이하지 않은 문제. 평이한 문제지만 그 안에서 이 작성하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들어가면 고민하고 내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저는 실제로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들어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차량 손해사정사 들어가면 하루 만에 다 끝난대요. 이제 예전 이종 손사 알죠? 지금 제물로 통합됐지만 그쪽은 가면은 뭐 3박 4일 맨날 토론만 난상 토론하는데 책도 이만큼씩 갖고 와서 막 난상 토론하고 막 정신없이 막 시험 문제 다 해갖고 이렇게 막 낸다는 거죠. 차량 손사는 이미 가면 다 내놓고 놀고 있대잖아. 믿거나 말거나. 나도 들은 얘기니까. 직접 내가 출전 안 해봤으니까. 놀고 자빠진 거예요. 그런 문제 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네가 이제 몇 문제 쭉 뽑아서 쭉 검토하겠죠. 다 내는 게 아니니까. 한두 문제씩 내갖고 오겠죠. 대충. 그거 갖고 이제 토론해서 하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고. 이종 해상 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법 위에 영국의 그 약관이 더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만큼 충분한 협의, 토의, 국제법 관련된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량 손해사정사는 그 정도는 아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관과 관계 법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내는 문제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해되시죠? 거의 없다. 그래서 얘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문제를 꼭 낼 거다. 자, 그러면 약관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대물배상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배상 책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대물배상에서 대물의무보험 4월부터 나눠주면 2천만 원까지 대물의무보험 그리고 대물배상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회사마다 조금 틀려요. 어떤 회사는 그냥 대물배상만 돼 있고 어떨 때는 대물의무보험 해갖고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이니까 그 대물2 해갖고 뭐 1,000만 원 이상 뭐 1억이면 9천까지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사고 접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마다 틀립니다. 삼성은 삼성 스타일, 동분 동부 스타일이 다 있어요. 계약 장표를 보면. 그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하여간 약관에서 우리가 하는 건 배상 책임 중에서도 대물 배상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신체 사고나 또는 자기 신체 사고하고 훨씬 좀 그보다 좋아진 자동차 상해 같은 거 안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도 안 해요. 그죠? 우리 이거 안 합니다. 뭐밖에 안 해요? 자기 차량 손해밖에 안 해요. 딱 두 가지야.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다예요. 우리가 할 거는. 그래서 그거에 연관된 기본 일반적인 사항과 약관들이 있죠. 그런 게 우리가 하는 거 다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손해사정 이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반 사항을 실무 문제에서 내주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뭐 공탁금 대부 같은 거 우리 안 합니다. 그렇지만 청구권 대위가 어떻고 잔존물 대위가 어떻고 잔존물 대위는 자동차에서 대위는 안 해요. 우리만 있는 거거든요. 목적물 대위가. 그 대위권이 어떻고 그 다음에 청약처리 쿨링 오프 시스템이 어떻고 계약 전 할 일은 뭐 어떻고 계약 후 할 일은 뭐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예전에 손해사정 이론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강의 안 했거든요. 필요 없다. 왜 손사 이론에 중복되는 거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차량 대물 손해사정 실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내. 안 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줄 만한 문제인데 안 내요. 왜 너무 쉽다고 생각하나 봐. 계약 전 할 일은 뭐 계약 후 할 일은 뭐 사고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의 의무사항이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안 내요. 1차 시험에 계약법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안 낸다고요. 낼 게 없는 거야. 대물배상 뻔하거든.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이게 다예요. 없어. 이거 낼 게 없는 거예요. 약관에서. 그렇죠? 관계법률, 상법과 민법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민법의 특별법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뭐 몇 가지 있어요. 국가배상법 뭐 몇 가지 있는데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약관에서 실제적으로 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그건 뭐 1차 시험에 다 했는데 계약법에 나와 있는 거 뭐 이렇게 다 했잖아.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출제하는 사람이 머리 아프겠어요. 낼 게 없는데. 그냥 내도 되거든요. 이거 뭐 어려워.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사고 발생 의무를 쭉 쓰라고 써도 되잖아요. 낼 게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쉬운가 봐. 자기네들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례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될 게 약관과 관계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보상 직원이 아닌 학생들은.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까리까리 하거든요. 헷갈려. 자, 그래서 약관에 대한 거 여기서 따지는 건 뭐다? 책임에 대한 걸 따지는 거. 관계법률 약관은 뭐 책임? 누구의 책임?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얘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머릿속에 없고 나서 책임을 따질 수 있을 수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런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안 다룬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된다?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 여기까지 있는 모든 기본 베이스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냐를 하고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 낼 때 면책 문제 낼까요? 부책 문제 낼까요? 부책 문제를 내야지 다음에 쓸 거 아니야. 그쵸? 면책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면책과 부책을 내는데 면책이라면 왜 면책인지 부책이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낼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걸 토대로 작년에 기출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차와 주차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나는 시험 문제 보면 그래요. 정차가 뭐고 주차가 뭐예요?
자, 도로교통법을 보면 정차와 주차의 구분. 뭐니? 5분? 5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간적인 게 5분인데,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뭐냐면, 정차는 시동을 켜놓거나, 뭐, 옆에서 담배를 피거나, 뭐, 이든 즉시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정차예요. 주차는 단 1분 30초를 했더라도, 5분이 아니라 1분이 했더라도,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의 주차예요. 오케이? 주정차의 개념은 이해돼요? 그럼 이 정차의 주차야? 정차에 시동을 켜놨으니까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운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동을 켜놓고 정차 중에 엔진이 과열됐어요. 일단은 정차야, 엔진 과열이야. 엔진 과열되는 증상,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구조에서 엔진 과열돼. 왜 엔진이 과열될까? 자, 지금 공간이 열린 공간이에요, 닫힌 공간이에요. 지하주차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계속 시동을 켜놓은 공회전하는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엔진이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냉각수라든지 기타 모든 게 다 정상 상태라면 이 정도까지 안 올 텐데 냉각수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냉각수는 풀로 차 있는데 이 서머스탯 이 밸런스 캡이 이게 완전히 뭐 닫히거나 어떤 닫힌 상태에서 고정이 됐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엔진에 뭐 부분적인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하여간 그래서 과열됐어요. 자, 사례 문제인데 지하 주차장이면서 정차 중이고 엔진을 시동을 켰어. 시동이 온 상태야. 그래서 엔진이 이제 열받았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룬 게 뭐예요? 화재야, 화재. 그러니까 그냥 화재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인데 시동도 껐어요, 켰어요? 킨 상태에서 엔진이 뜨거워져서 화재가 났어요. 자, 여기 화재가 발생해서 차량이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타버렸어. 전소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제가 왜 이렇게 내가 읽으냐 하면, 아이씨, 우리가 애들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이해를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다 이해를 못해. 뭔 소리냐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곱씹어서 이해해야 돼요. 출제자가 뭔 얘기를 할까, 그거를. 자, 지하주차장에서 시동 켜고 정차 중에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됐어요. 이게 1차적인 거야. 두 번째, 화염이에요. 화염은 뭐예요? 화재 사고는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런 문제가 보상직원들 1000명 중에 이거 몇 명이나 해봤겠어요? 이딴 문제 내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현업에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상 몇 년 했어요? 6년 차인데도 안 해봤다니까. 이런 문제 왜 내냐고. 이게 사례 문제야. 저는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손해사정사니까. 그때 내가 현업에 있을 때 해봐, 천만의 말씀. 저는 지금 재물보험을 하고 배상 책임을 하고 재물보험을 하고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어떤 경우를 했냐고 몇 년 전에 인천 논현동 알아요? 서울 강남 논현동이 아니라 인천의 논현동에 어떤 게 있었냐면 피보험자가 술을 먹었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킹킹킹 이렇게 지하 3층, 2층, 1층 올라가는 데인데 3층에서 2층 쪽에서 이렇게 라운드 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평지이고 주차장이고. 그러면 지하 3층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3층에서 2층 구간이야. 여기 방화 셔터가 있어요. 얘가 거꾸로 퉁퉁퉁퉁 하면 여기서 불 난 거야. 계속 차량 켜 있었어. 바퀴가 여기 벽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방화 셔터 내려오는 부분에 하나 걸쳐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났네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연기가 꽉 찼지. 이거 손해사정한 적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차량 손해사정사지만 이런 것도 해보고 일종 손사, 건물 일종 손해사정사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전공한 친구야. 그 친구가 붙어서 싸움도 하고 막 이랬다고. 이런 거 해본 사람이랑 하는 거야, 이거. 저처럼 해본 사람이 이런 거 쓰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이거 잘 썼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일반 보상직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일사천리에 쓸 수가 없어요. 관계 법률을 검토할 수도 없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직원의 100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 문제라니까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말까 할까 문제야. 그 팀에서 1000건이 발생돼도 한두 건 발생될까 말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아니야. 사례 문제 정말 좋아요. 이런 사례는 아니라는 거야. 자, 어쨌거나 사례가 이래. 그만큼 근데 대인도 문제 내는데 이거보다 더 대인 같은 게 이거보다 더 지랄 같은 문제 내요. 또 막 더 욕 나와. 어쨌거나
이랬어. 지하주차장에서 정차 중에 시동 켜놓고 시동 껐으면 불 안 났을 거야. 엔진이 과열돼서 화재가 났는데 차는 전소가 됐고, 자, 화재를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화재는 세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열에 의한 손해야. 열이 뭔지 알죠? 여기서 불이 나면 불만 있나?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죠. 그럼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우그러들거나 열에 의한 피해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불 그 자체에 대한 그렇죠. 열에 의한 게 있고, 말 그대로 불에 의한 그 화재 있죠. 불에 의한 손해야. 타는 거죠. 연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끄을림에 대한 연기에 대한 손해. 이 세 가지 손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소방이 끄면은 뭐 소방에 의한 거 뭐 침수 손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는 차후 문제고 어쨌거나 세 가지가 발생됩니다. 뭐가 있어요? 열에 의한 거, 화재, 불에 의한 거, 그리고 연기에 의한 이런 손해가 났는데, 자, 차량 자체는 그 불에 의해서 탔겠죠. 그렇죠? 전소가 된 거야. 그럼 화염이라는 건 뭐예요? 연기죠? 연기잖아요. 그 열도 있고 포함된 거야. 화염이라는 거는. 불과 연기에 의해서 주차장 내부 시설의 연소 손해가, 주차장 내부가 타버렸어요. 이제 이웃한 주차장이. 그래서 발생했는 화재 당시 주차장 내부 소방 설비, 스프링클러죠. 여기서도 문제가 스프링쿨러라 나와서 무식한 사람들이야. 스프링쿨러가 아닙니다. 스프링클러예요. 이것도 작년에 의정부 화재 사고 때문에 스프링쿨러가 있냐 없냐 언론에 떠드니까 정확한 거 찝어도 누가 더 얘기했어요. 스프링쿨러가 아니라 스프링클러입니다. 이거 문제도 이렇게 냈다니까. 기본 이거 어저께 내가 그 보건개발원에서 자료실에 다운받아온 거야. 스프링쿨러라고 썼잖아. 개념 없는 사람 문제를 낸 거야. 왜 냈어요? 그냥 냈다니까. 충분한 준비도 안 하고.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나서 때마침 이 손해가 확대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문제 개떡 같은 문제라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 자, 의정부 화재 작년에 1월달에 사고 난 거 알죠? 그 사람이 막 하고 의인도 있잖아. 막 그 밧줄 내리고 많이 봤죠? 그 작년 연말에 강남이래. 분당에 모 학원 건물에 사고 났는데 강사들이 잘하고 거기 방화샷 하나 잘 돼서 뭐 다행히 뭐 이런 것도 났었죠. 똑같은 그 외벽에 그 스티로폼 같은 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제 외벽 자체가 대리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발화가 되긴 스티로폼 돼갖고 이렇게 뭐 방풍 시설 하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그런 시설이에요. 자,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스프링클러 15층 이하,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아파트 있죠? 그거 지하주차장 있잖아. 그럼 필수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이걸 스프링클러 100%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개념 없이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든지 어떤 근거, 그거 의정부는 서민 아파트라서 그 필수 설치가 아니에요. 법률적인 검토도 안 돼 있어요. 그럼 문제를 낼 때 20층 이상 아파트, 고층 아파트인데 이렇게 문제가 냈어야 돼요. 스프링클러가 있다. 근데 이 아파트도 문제냐 뭐냐. 이게 만약에 5층 아파트야. 근데 자기는 스프링클러를 했어. 이게 스프링클러가 안 했다고 법적 책임 못 묻는다니까요. 물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스프링클러 법률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야. 그 아파트는. 이해돼요? 물고 따지고 하면 한참 따질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야. 자, 불났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그 정도 좋은 아파트야. 고층 아파트고. 오케이? 근데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해서 더 많이 번졌어. 그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됐다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서술하시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뻔하지 뭐. 아파트 잘못했네. 물어내면 되겠네. 맞아요? 아, 왜 아니야? 맞지. 자, 자동차 망가졌어. 시동을 안 끄고 한 거 누구 잘못이야? 피보험자 잘못이죠. 피보험자 잘못이야? 그러면 이건 부책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지고 싶은 건 뭐예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불이 났잖아. 근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그만큼 손해가 나 안 나.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1억의 손해가 났어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면 1억까지 안 나고 한 1,000만 원에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출제자는. 그걸 좀 이렇게 잘 써서 네가 날 설득 한번 시켜볼래 이 얘기야. 출제자가. 그걸 쓰라는 거야. 손해사정 레포트로. 이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능력을 하는 문제예요. 괜찮은 문제야.
근데 그 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제 자체가 어떤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게 만약에 사법시험에 났다. 두들겨 맞아도 한참 두들겨 맞겠지. 대입수능시험에 이런 거 났다. 난리 났을 거야. 온 국민이 들끓고. 근데 손해자동사 시험, 특히 차량 손해자동사 신경도 안 쓰니까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신경도 안 쓰니까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네가 하지. 내가 해는 뭐해.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난 출제자 의도를 아는데. 그 사람은 이거 문제된 거 그냥 심플하게 낸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아파트에 스프링 쿨러든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 정착 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달려 있었던 놈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늘어난 손해인데 늘어난 손해 부분에서 면책이냐 부책이냐 아니면 과실상계하냐 어떻게 따질래? 이런 거예요. 자, 이거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손해사정 해봤으니까 얘기합니다. 실제 아파트 경기도 여긴 수지 사는데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이웃한 아파트에 실제로 20층짜리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에 불이 났어요. 지하 주차장에 불이 나서 실제 그걸 아웃소싱을 받아서 손해사정을 처리해 준 적이 있거든요. 자, 가서 소방 관련된 관계법 다 봤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어요. 20층이니까 고층 아파트죠. 법률적으로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치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돼요. 다달이 매달 이 사람들이 직접 못하니까 소방 방지하는 그 업체에다 아웃소싱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달 와서 점검을 합니다. 다 아파트 사는 분들 알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윙 사이렌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테스트하게 돼 있거든요. 정상 작동되나 다 테스트해요. 그리고 분기나 반기별로 그걸 다 실제적으로 테스트하게 돼 있어요. 그런 대장 다 열람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도 터졌습니다. 정상 다 작동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터져도 진압이 잘 안 돼요. 엄청 이게 하고 나서 그나마 스프링클러 터졌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 끄름 찬 거 장난 아니에요. 인천의 이 건물 완전히 지하 2층, 3층 맥해해서 엄청 그런 상태예요. 자, 본론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갈 때, 자, 차량이 망가진 거는 자기 차량 손해로 100% 해주면 돼요. 그렇죠?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쓰려면 무궁무진한데 출제자는 그런 문제를 던진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자기 차량 손해 일부 보험과 전부 보험이 있겠죠. 일부 보험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보험 한도로 줄 거고 전부 보험일 땐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 기평가 보험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문제만 갖고도 10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쓰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하나 문제 갖고 차량 하나만 갖고도 한 3, 4페이지 이상을 쭉 쓸 수가 있어요. 차량 손해 부채기약. 이제 부채기지만 어떻게 되는 거 다 쓸 수가 있어요. 어쨌건 여기서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의 문제는 출제자가 출제하는 거는 자차는 부채기야. 그런 큰 문제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출제자가 하는 건 뭐예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안 했어. 해야 되는데 그거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관리사무소 또는 그 입주자 대표 측에다가 책임 물을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오케이? 결국 뭐냐면 1억 손해가 나면 1억을 다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반만 해준다도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야. 그걸 논리적으로 잘 써라.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쓸 수 있겠어요? 써보는 게 여러분 문제야. 그걸 여러분들이 손해사정 레포트 형태로 쭉 써서 출제자가 딱 봤을 때 오, 이 친구 끝내주네 이렇게 20점 주는 거야. 오케이? 그 문제를 낸 거야. 자, 이 문제 좋아요 나빠요? 이 출제자가 한 의도는 좋아 나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걸릴 게 굉장히 많은 문제라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자,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그거에 대한 주체 측 책임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 우리가 당연히 대물배상으로 아파트 화재 난 거 해주게 돼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보상 가입금액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보상 한도라 그래, 대물배상에서. 보상 한도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의무보험만 들었다 그러면 얼마밖에 안 해줘요? 1,000만 원. 1억짜리 들었다 그러면 전체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1억까지.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났다. 1억까지 해줄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 쪽이나 어떤 입주자 대표의 쪽에 책임이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부분만큼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과실상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는 게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있다. 존재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제때 제대로 확인하고 정상 여부 테스트를 안 했다면.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알려면 또 저걸 알아야 돼. 자,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가볼까요, 이제? 고속도로 터널이 있어.
터널인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요새 가는 터널 없죠? 고속도로에는.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게 한 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사고 많이 나요. 88 올림픽 도로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이름이 뭘 바뀌어서 편도 1차선 도로 중앙선 넘어갔다 해서 사망 뭐 이렇게 유발 많이 하는 고속도로 없앴어요. 지금은 터널이 있으면 그냥 4차로가 있고 오는 터널 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한국도로공사의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터널 내부라든지 고속도로에 차가 가요. 심야 시간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만한 게 도로에 뭐가 떨어져 있었네? 가다가 차가 타이어가 파스가 나면서 뭘 밟아서 차가 많이 망가졌어. 그때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따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그러면 좋아. 있다고 얘기했어. 도로공사 책임이 있어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손해액이 1,000만 원 났으면 얼마를 물어줘야 될까? 도로공사에서. 80%. 왜 80%라고 생각해? 80%. 그냥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다. 어느 정도나 도로공사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20% 정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0%.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내 안 내놨다. 틀리다. 어떨 것 같아요? 관리 주체에 따라서 20-30% 정도. 이거는 얘기한 대로 도로공사가 평상시에 이거 차량을 관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 시간 지나고 5분, 이게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아니면 1시간마다 30분마다 어떤 텀이 있을 거 아니야. 늘 점검하는 거. 화장실 가보면 정부 해갖고 뭐 있죠. 깨끗하지 않은데 맨날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들 못 봤어요? 그런 거? 건물 가면 이런 게 있잖아. 학교 가면 학교에 정 누구, 뭐 부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돼요? 뭔 소린지? 화재 책임자 정 누구 부 이렇게 있잖아. 똑같아요. 이 도로공사도 거기에 그 넓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다 도로공사 직원이 지키려면 죽어나. 그쵸? 그래서 CCTV도 있고 거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늘 지나가게 돼. 그 지나갔을 때는 없었어. 후석차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사고 났다면 도로공사에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이해돼요? 물을 수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걸 따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공사가 제대로 이행을 그 앞에 그래서 일지를 꼭 봐요. 도로공사 사고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사고도 일반인들 안 해보거든. 나는 해봐. 나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요. 그러면 전화하지. 거기 전화해갖고 도로공사 뭐 어느 지부 가면 그거 일정 지구 다 들어간 거 보내줘봐. 그러면 쭉 보내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나간 거 몇 시간 다 일정을 다 확인해요. 확인해서 보고 써주지. 이거 뭐 지나가고 나서 15분 뒤에 사고 났는데 이거 대법원 판례상 과실 책임 적용하기 좀 애매한 사고다. 우리 제1반 과실 100%로 가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줘요. 그런 걸 알아야 돼.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이해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걸 따져서 과실형을 따지는 거야. 자, 이게 돌아오자는 거지. 다시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손해배상 책임이 서술하시오. 과연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자, 도로공사에서 어떤 책임이 있었어. 앞에 애가 허위를 기술했어.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걔가 책임이 있겠죠. 일단 100% 있을까?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은 운전자의 안전운행 책임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과실상계 할 수는 있겠죠. 과실상계 몇 프로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만큼 관리 책임 주체의 어떤 그 책임이 따른다면 그 책임만큼을 공제하고 줄 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답을 쓸 때는. 얘도 마찬가지야. 1번 문제가 어떻게 돼요? 스프링클러 고장돼서 손해가 확대됐는데 그로 인해서 한 확대된 손해를 해줄까 말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관리사무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못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나 뭐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뻑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갑자기 망가진 거야? 아니면은 예전부터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퍽 가잖아. 지하철 4호선 공사 뭐 어저께 그저께 막 떠드는 거 난리 났죠. 800명이 뭐 이렇게 됐다고.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 19년 됐대. 고속기인가 뭐 그게 20년 다 된 동안 교체도 안 했대나 봐요. 어쨌거나 뭐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질 때 갑자기 뻥 망가진 게 나 이제 망가질 테니까 너 쓰지 마라 이러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가거든. 스프링클러도 예를 들어서 관리 책임들이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는 고장으로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관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를 기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야? 고장으로
손해가 났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자가 얘기하는 건 뭐야? 고장 난 거니까 고장을 알고서도 안 했냐 이런 거를 하는 걸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고장이 났어도 그 시간마다 관리하는 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중간에 사고가 났다면 과연 그걸 관리 책임의 주체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첨예한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 문제 하나가 경제 출제자는 자기 딴에는 정말 이거 쉽게 이게 지금 제가 얘기 편하게 낸 거야. 그래서 됐고 고장 책임 있는데 이 관리 책임 제대로 안 했어. 이거에 대해서 배상 책임 있을까 없을까? 있다. 다만 관리 책임이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과시상계 해고 주면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시험 문제 냈을 거라고요. 자기 딴에는 절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실제 법률적으로는 그런 게 검토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공사 이걸 이해할 줄 안다면 이게 똑같은 거야. 체계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기네가 못해요, 이거. 고층 아파트 이런 데는. 다 아웃소싱 주게 돼 있어요. 방지센터 이런 데다가. 그 하는 회사에다가. 그 사람들이 매달 다 해서 그 기록표 다 대장이 있습니다. 언제 와서 검토하고 누가 와서 다 사인하고 다 검사 받고 관리사무소장으로도 입주자 대표에다 다 보고하고 이래요. 관리사무소가 뭐 이렇게 주먹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쭉 사고 난 걸 보면은. 그런 상태라면 이 사람이 출제한 사람이 그런 거를 하나라도 철저하게 한 번이라도 손해사정을 해봤다면 이런 문제 이렇게 쉽게 안 냅니다. 문제를 내더라도 좀 한 10대줄 써갖고 문제가 나올 만한 문제야. 어쨌거나 근데 출제자의 문제 의도는 간단한 거예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생각 우리 쪽에 잘못이야. 그죠? 왜 시동도 않고 계속 밀폐동권에서 켜놨어. 가장 중요한 건 피부 문제 과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한 아파트 그 주차장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손해가 감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결론은 뭐냐면 이 고장이라는 의미의 이 출제자는 관리가 부실했다는 거죠. 관리가 부실해서 고장이 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둬서 그로 인해서 확대가 됐다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되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거 어떻게 나는 시험 문제 출제했을지 모르겠지만 답안을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출제자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거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다 걸릴 만한 그런 문제야. 2번 문제. 자, 1번 문제 됐어요? 내가 써줘야 되겠어, 답을? 안 써줘도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야. 2번 문제.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더 해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해요? 더 해요? 좀 쉬었다 합시다.